임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특목 자사고 면접 준비 첫 시간이에요. 이전 강의에서 자소서 작성에 대한 설명은 잘 숙지하셨겠죠? 사실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준비와 면접 준비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면접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수차례 이전 강의에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또 면접 문학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결국 면접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미리 자소서에 담을 수 있다면 자소서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결국 면접 대비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 100번쯤 강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우리 M스토리 친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면접 그 유형은요, 크게 공통 질문 유형과 개별 질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통 질문은 학교마다 사실 묻기도 하고 또 묻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황이 매해 달라지기도 해서 매우 유동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모든 친구들의 꿈의 학교다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뭐 탑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통 질문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계열이 통합이 되면서 원래는 이 계열별로 물어보는 공통 문항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열이 통합되니까 묻기가 애매해졌겠죠. 그래서 개별 질문만 하게 되고요. 하나고는 공식적으로 공통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M스토리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상고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 왔어요. 특히 상상고는 수학과학이나 어떤 독서 베이스의 강도 높은 면접으로 또 유명한 학교입니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외고 국제고의 경우는 사실 공통질문 유형을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경기 지역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실 면접 형식에 관련해서는 공통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도요, 이거를 공지해주는 학교가 많지 않고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예년에 있었던 학교는 큰 변화가 없으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발표를 안 하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공통 질문 유형 말고요. 개별 질문 유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 질문 유형은 말 그대로 지원자 전원에게 동일한 형태의 질문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그 답변을 통해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지원자의 상호 간의 어떤 상대평가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면접 준비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 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별 질문 유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유형의 경우에는 우리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그 학교 유형에 따라서 2기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예정입니다. 개별 질문의 경우 학생마다 자소서나 생기부 같은 서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요. 또 가끔 아주 가끔 서류와 무관한 독특한 질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일단 보편적인 질문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어디에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질문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그거에 대해서 적중률을 매우 높이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내가 그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떨까라는 유형별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주 고난도의 뭐 공통 질문 유형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 범주 안에 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 유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영역은 우선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학습 진로 계획, 그리고
독서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을 질문합니다. 저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전 자소서 강의에서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자소서 항목 분석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소개서에서 그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차피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자소서를 통해서든 면접을 통해서든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의 접합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절차 자체가 어떤 새로운 유형의 그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하신 생기부나 자소서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좀 더 상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묻고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소재를 수집하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그 1500자 뭐 약간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항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베이스는 지금 1500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 내용을 채우려는 목표로만 그 소스를 모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소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수십 가지의 소재를 수집하라고 했고, 이렇게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모아놓았던 소재 목록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가 면접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면접을 우리가 예상해보는, 예측해보는 것도요, 결국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사례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예상 질문을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개별 질문 영역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동기에 대한 예시문항이에요. 자, 예시문항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출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 유형별로 나눠 드렸어요. 자, 거기에 그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서 그 지원 동기 예시는 정말 일부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요. 자, 여기서 묻는 거는 이유나 계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학교에 왜 지원했느냐, 그 수많은 학교들 중에 왜 우리 학교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의 꿈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이 학교와 무슨 연관성을 가지는지 말해보시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예시문항을 보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또 이 학교,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다뤘었던 지원 동기 부분이나 뭐 그 진학 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데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정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환경, 교육 과정, 이런 학교의 특색, 뭐 인재상, 이런 것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내 지원 동기와 내 계획과 어떻게 그것이 딱 일치하는지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뽑아줘 라고 강조하려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면접 대비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왜 중요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전공을나 계열을 정해야 되는 경우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예시는 지금 국문학이 아닌 영문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사례로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중문학과가 아닌 뭐 도고를 선택했는가? 질문 될 수 있겠죠? 왜 이공계가 가고 싶은지, 이공계 중에서 그 과를 왜 선택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네요. 자,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라는 내용도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왜 여기다 넣었냐면은 여기는 지금 일부만 나와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와 연결시켜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신의 이런 부분을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았고, 그것이 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교육 환경을 가지고 그것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풀어내면 아주 아름다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본교 건학 이념과 인재상을 말하고 인재상과 관련해 경험했던 사례를 말해보시오. 여기도요. 이게 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지원 동기와 연관시켜서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요. 별표를 지금 여기에 한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개쯤 치고 싶어요. 면접에서도 역시 자소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학생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학습 방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성취했는가를 드러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진학해서 스스로 공부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 학습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어떤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는 학생인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조를 하실 때는 이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뻔하고 누구나 흔히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만의 목표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학습 목표라고 설정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래 성적이 뭐 80점대였는데 90점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래 영어 단어가 되게 약했었는데 영어 단어를 한 달에 100개 이상을 한 달에 1000개를 목표로, 이런 식으로 학습량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나 표면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시험의 결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했다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색을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천해주고 싶은 이거는 뭐 자소서에서도 활용하셔도 좋지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을 때 이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이제 이런 특목 자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에 남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일제강점기의 문화나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문학사에 등장한, 문학에 등장한, 특히 소설에 등장한 1930년대의 시대상을 알고 싶어서 그러한 1930년대에 창작된 소설들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본다든가. 이것도 뭐예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어. 뭐예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또 하나 여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수록 좋습니다. 이 학습 방법이라는 것도 이왕이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시간을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쓰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타임 테이블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 그런 거 괜찮죠?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찾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주변의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좋은 자료들, 좋은 영상 강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에 따른 추가 활동을 할 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시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대답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법,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가 심화 탐구했다면 자, 사례를 말하고 배운 점을 말해봐 라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 있죠? 자, 마지막 것도 학습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별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 후의 학습 계획, 활동 계획이나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꿈이라고 썼나 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말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지를 보신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상황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다 그렇죠. 지금 의학 전문 변호사, 외교관 이렇게 의학 전문 변호사라는 그런 진로를 설정했는데, 자, 진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자소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예요. 본교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야, 우리 학교 장점이 뭔지 말해봐.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봐. 너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는 찾아봤니? 이거 묻는 거죠. 그죠? 많이 고민되고 지금 선택한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외교관이 진로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최근 외교 분쟁 사례를 말하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이 반짝 하셔야 되죠. 뭐죠? 최근 시사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내 진로와 관련된 것들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사라든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야겠다. 정리해둬야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요거 보세요. 입학 후에 영자신문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학생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자, 거기서 이런 내용을 말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여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란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건데, 선생님 중간에 진로가 바뀐 건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 진로가 바뀌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로를 바꾼 이유가 명확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진로 자체가 우주과학자에서 프로그래머로 바뀌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진로를 만약에 중간에 바꿨다면 매력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독서 및 활동에 대한, 독서 활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 제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시면서 뜨끔하셨죠? 만약에 내가 독서 기록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독서 기록이 없는데 왜 그런지 말해보시오. 만약에 독서 활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면 준비해야 될 답변이겠습니다. 자, 이제 책 읽은 거요. 돈키호테는 수학에 미쳤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순환시대가 아니라 순환이대인데, 순환이대에서 마지막 장면의 통나무의 의미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는지, 또 거기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활동 내용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독서 경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는데 역사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독서 경험과 연관지어 말해보시오라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보이네요. 자, 마지막 인성 부분입니다. 자, 인성 부분에서는 인성 부분에 뭐가 있나요? 예, 인성도 제가 생각보다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기숙학교,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게 많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인성 영역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성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확인하려는 거고요. 이게 정말 했는지, 그리고 추가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묻는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여기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중2 행특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마지막 종합 의견란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자소서 쓰기 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생기부를 정말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특히 여러분 같이 모범적이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나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질문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입사관들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혹시 욱하거나 이렇게 막 성격이 다혈질인데 이걸 이렇게 눌러 표현하신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숙사 생활에 불리하지 않을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적어주셨는지 설명해 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부정적인 의미나 애매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겠구나. 됐나요? 네. 근데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이 봉사 왜 했는지 그 이유 물어보는 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 인성 부분에 적은이라고 돼 있어요. 소외당한 친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 이유와 깨달은 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개별 질문 유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무슨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뭐와 같이 적혀 있는데, 뭐와 같이 뭐뭐 했다고 했는데 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생기부나 자소서 같은 여러분 제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좀 더 심화된 내용,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이 개별 질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유형은 다양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철저히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본다고 해도 워낙 다양한 데다가 출제 가능한 모든 질문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떤 소재가 다뤄질지, 어떤 사례가 다뤄질지 진짜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맞게 준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응용도 가능해지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준비한 사례가 나온 게 아니더라도 자주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례로 응용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아주 놀랍거든요. 자, 여러분을 믿으면서 질문 유형에 따른 면접 분황을 그래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질문 유형에 따른 면접 문항 분석이에요. 자, 첫 번째는 추가 사례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했단 말이에요, 서류를. 자소서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생기부도 제출이 됐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한 활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추가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봉사활동을 요양원에서 많이 했는데, 왜 한 곳에서 했나? 또 다른 봉사는 없는가? 혹은 여기 보면 또 다른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소개서 작성한 영어 학습법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추가죠, 추가? 공부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또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자소서에 소개한 책 말고 또 다른 관심 있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소개하시오 라는 추가 질문 사례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소서나 생기부에 나와 있는 활동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양원 봉사. 근데 이 학생이 이 요양원 봉사만 열심히 한 건지 평소에 원래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자소서에 소재 하나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특히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뭐 입시를 준비하면서 난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해야지, 이런 걸 기억해야지, 이런 걸 기록해야지 라고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또 다른 사례, 추가 사례 질문을 받을 경우에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른 봉사한 건 없냐? 뭐 다른 공부법은 없냐? 그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도 말할 사례가 떠오르지 않거나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라든지 공부법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활동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자소서에 내가 말할 때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런 질문에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내가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다뤄본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적는 것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플랜 B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한 것을 플랜 A라고 한다면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서류 내용 중에 특정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소서에 뭐 공부법을 적었는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까 그 공부법이 잘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죠? 그 다음에 네가 이런 활동과 저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동아리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동아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대회가 뭐 그 해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넌 어떻게 할래? 다른 대안이 있니? 공부하는 것 중에 자신에게 어려운 게 있으면 외고에 와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한번 말해보시오. 뭐 이런 대안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입학 후에 활동 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연관지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경험의 구체화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류 제출한 것 중에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거나 뭐 더 의미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의 제출 서류 중에 과학 실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물어보기 어렵겠죠. 예, 자소서에서 강조를 했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건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력해서 했던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놔야 됐다라는 답이 되겠죠. 자, 가장 도움된 영어 원서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얼마 동안 읽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란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면접 질문을 먼저 보고 자소서를 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다 정도로만 표현을 해놓으면 그게 더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읽었고 어떤 식으로 읽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자소서를 그만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영어 다문화 번역 활동이라는 걸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생기부에 써 있는 내용인 것 같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부에 있는 활동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자소서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굵직굵직한 것들을 중심으로는 자세히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했던 기억들이 있고 나중에 파이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익히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해라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어진 질문의 답의 개수를 정해주는 유형이에요. 아,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은근히 매우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거죠. 두 가지 말해보시오. 뭐 이런 거 두 가지 말해보시오. 세 가지 말해보시오. 두 가지 말해보시오.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우리 친구들 가지수의 압박을 정말 많이 느끼게 돼서 보통 앞에 한두 가지 정도는 잘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세 가지 물어보는 경우서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가 본 것 중에는 네다섯 개 물어보는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참 세 가지부터는 정말 생각도 잘 안 나고 버벅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진짜 당연한데요. 미리 예측도 어렵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실장 여기서 킬링 포인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심사위원들이요 여러분한테 다섯 개 말하라고 했는데 왜 세 개밖에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이거 채점을 한다기보다는요 개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채웠는가 못 채웠는가 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진로나 학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진정성 있게 대답했는가, 즉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을 한두 개밖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두 개가 충분할 만큼 진정성이 있고 많은 고민이 느껴지고 풍성한 답이 됐다면 다섯 개 다 채우지 못해도 됩니다. 엉뚱한 얘기 다섯 개 한 애보다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우리 친구들 비단 이 유형뿐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습관, 제가 자소서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모든 영역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곧 치르게 될 고입 면접뿐만 아니라요. 앞으로의 대입, 학종 전형이라든가 앞으로 또 조금 더 먼 미래지만 취업,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사고의 힘은 사고를 할 때 생겨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끊임없이 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꼭 면접 대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돼줄 겁니다. 그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생각하시고 열심히 생각을 정리하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설명 및 적용이에요. 은근히 제가 친구들 만나보면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출 서류에서 어떤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파생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서류상에 이거 뭐 학생이 쓰기 어려울 것 같은 한자성어, 뭐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자기 진로와 관련된 전문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은 그거죠. 자기가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기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대비할 때 생기부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모르는 단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소서에 이제 쓴 거예요. 무한소수, 순환소수, 무리수 이게 무슨 뜻이냐. 그죠? 인공지능 학습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지식 활용은 아까 용어하고도 연관시켜서 추가 질문 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같이 좀 약간 섞어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살짝 분리한 이유는 단순히 뜻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냐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제출 서류 내용 중에 그 이론의 기초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유형인데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소서에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막 뽐내는 애들이 있어요. 투머치로 중학생 수준 이상으로 막 잘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 똑똑해 보여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막 오버해가지고 막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는 건데 막 갖다 쓰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NG입니다, NG.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식을 너무 자랑해 놨다거나 중학생 수준에서 읽기 어려운 책을 많이 기록한 학생들은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막 많다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을 활용해. 너 그렇게 많이 알아? 네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요즘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같은 책들은 많은 친구들이 읽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독서 코칭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다들 읽는 책, 유명한 책 이런 식으로 따라 읽다 보면 면접 대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흥미나 관심사,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으로 도서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책 누구나 한 번쯤 다 읽었을 것 같은 대표적인 책 제가 2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 그다음에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이런 책 도서 목록이 있다면 당연히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의 개념을 설명하라. 그리고 패러다임이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해 보시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책들의 경우 단순히 생기부에 그 목록만 적혀 있다고 이런 질문을 받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소서 같은 데다가 좀 심도 있게 썼을 경우에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딱 정해놓은 목표로 정해놓은 어떤 주요 서적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부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해결과 양자택일 문제인데요.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면접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 친구들에서부터 굉장히 심오한 답을 내놓는 격차가 큰 그 질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정 어떤 상황을 줘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뭐 딜레마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이제 그 안에 타고 있는 뭐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철도에 있는 어린 아이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이 아이를 구할 것이냐 철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 뭐 이런 딜레마 게임
그죠? 뭐 신고를 할 거니 안 할, 내 가족이 뭐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걸 신고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도덕적인 문제들, 판단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주로 인성 영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조별 활동에서 갈등이 일어난 사례를 말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보시고, 해결책 묻는 문제죠. 1인 미디어 시대에 이제 언론 쪽에 관심 있는 친구겠죠. 언론인들에게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이 언론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 묻고 있고요. 학생의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개성 추구와 규칙 준수 중 하나 골라라 이거죠. 이런 양자택일 문제들 나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 밖에도 물론 개별 유형 질문은 너무 많죠. 개별 질문 유형은 너무 많은데 너무 다양해서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예상 질문, 예상 질문을 좀 추려보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또 뭐 예상 질문을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답변의 변별력,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바람직한 답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까지 담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준비하고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을 때 면접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긴장, 당혹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친구들 합격의 그날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